작년 10월 포항 인천에 들어온 9,156톤의 북한 석탄, 이제 알았다. 이게 정부 부처, 해당 부처의 직무유기일까요? 고의적일까요? 저는 직무유기 아니라고 봅니다.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해당 부처는 직무유기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이게 무슨 산자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정부가 알고 눈 감아준 거예요. 아니, 알고 눈 감아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 내용처럼, 물론 선언문은 원래 만들어졌지만 이미 북쪽에 돈 주는 방법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싶었던 이 정부로서는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가 준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 북석탄배가 이번에 직무유기라는 걸 한번 징계하고, 징계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구멍을 보십시오. 작년 10월 달에는 그때까지 유효했던 유엔 제재 결의안 2375 1호에는 선박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럼 10월 달부터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2개월 후에 만들어진 2397호에 의하면은 선박 제재 가능합니다. 납포도 가능하고 임금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정박도 가능시킬 수 있고 억류도 할 수 있고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걸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 나라가 뻥뻥 뚫힌 거죠.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10월 달에 이런 배가 들어올 때에, 예? 관세청이 부정수입 혐의로 10개월간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부정수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석탄 운반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가지고 부정수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협력 때문에 러시아산은 우리가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선적을 해가지고 뭐로? 북한배로 나와 있습니다. 배 이름이 넉나 2호, 운봉 2호, 을지봉 2호. 이래가 어디를 가느냐?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가서 신분 세탁을 합니다. 러시아산으로. 그리고 타고 오는 배도, 신분 세탁한 석탄이 타고 오는 배도 파나마 중국 배로 추정이 되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타고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들어요. 이미 관세청이 10개월 전부터 조사하고 있다는데, 관세청이 이게 뭐, 관세청이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산인지 북한산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관세청에 검색 전문가들이 앉아가 10개월을 석탄가루를 붙들고 앉아가 이게 러시아산이냐 북한산이냐 보고 있겠어요? 그럼 정부 사표 내야죠.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죠. 우리 같은 비전문가라도 몇 주, 며칠만 교육받으면 그건 대번에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건 정치적인 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만 하는 채만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하는 말이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엔 제재 위반되는 것 그 당시에는 없었다.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한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것 뭡니까? 3월 28일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북경을 가도 우리 정부가 깜짝같이 모르고 앉았는 것처럼 국정원 수천억이 뭡니까? 수조 원의 예산을 쓰고 앉아가, 이건 몰라요. 정보 뭐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보 부족이 아니고 알고도 눈 감아준 거. 다시 말하면 북한에 돈 갖다 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다른 기사가 또 났습니다. 봅시다. 왜 제가 이런 유사 북한 석탄배 사건이 계속 앞으로 있을 거다.
다음 거로 넘어가죠. 오늘 아침 법을 넘어가기 전에 봅시다. 인천, 부산, 평택, 광양, 묵호항에 작년 12월 말부터 중국 배로 일단 등록되어 있는 리치글로리오 16차례나 입항했었답니다. 이게 석탄만 실어다 주겠어요? 무슨 정보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스카이 엔젤도 마산, 군산, 울산, 평택 8차례 입항했어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저는 석탄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옳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정부가 몰랐다고 하네요. 박동환 씨. 눈 감고 아웅합니까? 단속 수사한다고요? 지금 와서? 쇼 하겠죠. 단속 수사하면 관세청이 10개월 동안 붙들고 낑낑거릴 이유가 없죠. 오늘 아침 신문 봅시다. 앞으로도 이런 북한 물건이 신분을 세탁해서 국적을 바꿔서 들어올 가능성, 중국제로 러시아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돈 주기 아주 편하잖아요. 국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했고 미국 눈치 보이고 유엔 제재 있고 오늘 아침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부가 앞장서 가지고 북한에 돈 주는 법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남북 그거를 어떻게 하죠? 돈 주는 걸 멈추도록 멈추는 거는 국회에서도 국무회의 청문회까지 거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는 국회 국무회의 거칠 것도 없어. 어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이라든가 교추협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에서 그 물건 제재하지 말고 받아들여 하면 바로 받아들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예요. 이게 정말 나라예요. 윤영석 씨 유엔 제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유엔 제재가 뭐라 하든 관계없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자, 남북 협력사업 중단 못하게 통일부에서 앞으로 협력사업 중단하게 하는 제안이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하고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라. 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십시오. 1. 북한이 부당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이 부당한 돈 갖다 주는데 왜 부담이나 제한을 주겠어요? 2번째. 북의 무력 도발 등으로 교류 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 아니 돈 갖다 주는데 왜 무력 도발해요? 그리고 남한 주민을 왜 위협을 합니까? 물론 더 갖다 달라고 협박가하고 국지 도발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 갖다 준다.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 하에 경제협력이란 협력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돈 갖다 주는데 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북한에 대해서 먼저 북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국민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 빠져서. 더더구나 이 우리의 위대하신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는 아예 꿈도 꾸면 안 되니까. 3번째, 국제공조 이행에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그거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다. 살짝 열어놨어요. 4번째,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제는 남북 합의 위반 행위가 북쪽에 암만 갖다 줘도 발생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왜?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북 간의 경협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이 내용의 핵심은 북한에 돈 갖다 주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말이 좋아 시장을 열게 하고 협력하고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 블라블라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 돈 갖다 주기 위해서요. 거기 비핵화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하는, 남쪽이 먼저 비핵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남쪽 비핵화는 김정은이 노상 주장하는 종전선언,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그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이게 남쪽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책임이라 생각하고 북쪽도 우리 책임이라 쓰고 그걸 주한미군 내보내는 걸 역할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 좋다고 합의한 겁니다. 뭐 먼저 나서서 해주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를 보면요,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 금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이 북쪽이 돈 갖다 주는 거 제한하면 안 된다. 단 유엔 제재에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국제 공조 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때는 제한할, 금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살짝 그 순간에 좀 제한하는 제스처를 쓰겠어. 중국이 해온 것처럼. 그거까지는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전 세계 국가가 모여가지고 합의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할게요. 여기 남북교류협력 추진회가 물어봐. 걔들이 된다 하면 그냥 해제해. 국무회의 회의도 필요 없고 청문회도 필요 없고 국회에 올려서 국회에 상정시켜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아니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으라고, 정부 법으로 만들어 국회에 통과시키라고 던져놔 놓고 제한을 푸는 거는 국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다. 남북교류협의회에서나 아니면 NSC 상임위원들이 땅땅 그거 괜찮네 보내줘도 되겠지 하면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돈 주라는 얘기예요. 와, 진짜 이렇게 문을 열겠다는, 이렇게 북한에게 돈 갖다 주는 문을 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좀 총대를 맸어요. 외교부 지금 발뺌하는 거 보세요. 외교부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월급 받고 사는 공무원이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뭐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으라고 취임하자마자 얘기한대. 그 뜻은 뭐냐? 내 하는 말 알아듣겠지?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어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소신껏 얘기하라 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 뜻 알아듣겠지? 함부로 나대지 마. 대통령이 하는 건 너들은 그냥 월급 받고 오는 종복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따라와. 바로 그겁니다. 이 선박을 한 차례 검색했을 뿐 추가 조치 일체 안 했습니다. 에? 24차례 한국을 안방처럼 들른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9,156톤에 석탄만 갖다 주고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배가 진짜로 석탄을 실어다 나르는 인부만 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건요, 무슨 초소세 해놓고 간첩 잡는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들어와서 정보 필요한 거 다 찾아가라.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입항했다가 여기 머무르는 선원들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통일부가 말하는 북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법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계속 돈 주는 법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바꿀 경우에는 청문회도 거치고 국무회의도 거쳐야 된다고 하며, 대북제재 푸는 것은 교추협회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물어보고 예스하거든 하라는 식의 정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라고 작정한 이 정부라면은 석탄만 문제겠어요? 북한에서 오는 거 진짜 석탄만 북한에서 오는 거로 그냥 있겠어요? 우리가 보낼 때도 내가 볼 때는 신분 세탁하고 오는 거는 북쪽에서 보내는 건 돈 되는 걸 다 우리 돈 받아가기 위한 건 다 신분 세탁으로 갈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신나서 도와주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러시아도 도와줬다는 거죠. 직접적은 아니지만 이 항구에 들어가지고 선적 바깥 배를 갈아탈도록 해줬다는 거. 중, 북, 러시아의 합작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것이 정부가 천지도 모르고 떠든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주셔야 됩니다. 저보고 억지라고 그러지 말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문은 다 열렸어요. 김정은이 원하는 건 다 보내주려고 난리예요. 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보 문제는 아예 판문점 선언에 내놓은 이 상태로 가고 국내에서는 그냥 다 때려잡기예요. 두저지 때려도 다 때려잡아요. 특히 정보기관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시진핑이가 1인 독재 체제에 오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시진핑이 1기 동안 딱 들어오자마자 시진핑이가 내민 게 부패 척결이라 했어요. 중국에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거 공산당원 아니고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핵심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민주당의 당원 자유한국당의 당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공산당원 아니고는 부패를 못합니다. 부패를 저지를 수 없어요. 그들만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저놈 죽여 저놈 죽여 그 아들이 부패를 다 부패한 짓을 해먹으니까 털은 문제 안 난 놈 없어. 네가 내 밑에 와서 살고 싶으면 어디 가가지고 부패짓 한 놈 서너 명 불러와. 다 죽였잖아요. 차례대로. 깜빡 보내고 뭐하고. 그리고 자기가 1인 독재 체제로 우뚝 선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도 정보를 가지고 국내 안보에 기여를 해야 되거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보세요. CIA 만들어진 지가 몇 년입니까? FBI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다 60년이 넘었어요. 그 중에 얼마나 굴곡이 있었겠어요? 안 죽이잖아요. 안 없애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 대통령보다 위에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걸러치죠. 코미 같은 FBI 국장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말이야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도록 했다라고 들어가는 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정보기관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북한 노동당의 국가보위부하고 똑같아요. 노동당의 가장 핵심인 김정은의 손발입니다. 지금 손발 만들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 들고 일어나면서 떠들며 무슨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에요. 내 죽겠다. 날 잡아가라. 난리를 쳐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3조 때려가지고 그거 해결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에 의해가지고 손해본 거 해준다 하더니 또 2조 더 때려넣는다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요. 이런데도 국회의원들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만약에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판문점 선언을 전에 비준하자 그랬어요. 비준하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옷 벗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세비 주면서 세금 주면서 앉혀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지킬 줄도 모르니. 뭐 석탄 가져가고 58억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남북 경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옛날에 시골 사람 서울 오면 서울이 어떤 데냐 할게 눈 뜨고 코 빼이는 데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눈 뜨고 있는데 이 눈 시력이 없어요. 코 빼입니다. 귀가 있는데 귀가 전부 다 멀었어요. 똑바로 눈 뜨고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청와대 정원 페이지에 올라가야 돼요. 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공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그냥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고 그것도 굉장히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내용에 있어서 저와 같이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나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나 주저 마시고 기꺼이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